네, 이어서는 주도주 투자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개장하고는 32분 정도 흘러 지나 있는 현 시점, 함께 지수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양시장은 출발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코스닥이 조금 더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한 1%대 강세 보여주면서 929선 지나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유지해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도 함께 점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현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수급에 있어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약간은 갈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만 코스닥에서 현재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매수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코스닥이 선방해주고 있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가 봐야 할지 오늘도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조범수 매니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한번 바로 가볼게요. 코스닥으로 처음에 짚어본 만큼 올해 산타가 코스닥에 좀 먼저 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천스닥 정말 갈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첫째 주 우리 시장 코스닥을 중심으로 좀 반등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지난주 코스닥을 7천억 가까이 순 매수하기도 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오르면서 이제 90%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 유동성적인 모멘텀도 있고 정책도 도와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도 사랑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로봇부터 2차 전지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이번에 이 코스닥 이슈 나오면서 굉장히 좀 여러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당장 네. 정부에서도 확정된 바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다 보니까 이거 하는 건가요?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할 가능성 매우 일단 높게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례적으로 일단 보시면은 지금 현재 현 정부나 내지는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지지율을 위한 수단 중 하나를 주식으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특히나 내년도에 또 선거가 있잖아요. 맞아요. 중간 선거가 또 있기 때문에 있죠. 선거향으로 인한 또 이런 표심을 위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농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예전에 과거에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코스닥 내에서.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때도 코스닥 지수가 마찬가지로 코스닥 살리기 운동으로 대략적으로 40% 가까이 올라왔었던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네. 1월에서 6월까지요. 이거를 과거 차트 구간으로 좀 돌아가서 한번 보실 텐데 네. 자, 이때요. 2014년도 1월부터 그리고 2015년도 정확하게 2015년도 1월에서 6월까지 딱 이 구간입니다. 이때 박근혜 정권 때 당시 때 이렇게 코스닥을 올렸어요. 자, 지금 코스닥 자체를 보시면은 코스피 대비해서 아직도 싸죠? 왜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AI 로봇으로 넘어갔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 보시면은 바이오가 강하다가 바이오가 잠깐 쉬어가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똑같이 여기도 AI 재료예요. 무슨 재료를 붙입니까? 2차 전지 ESS, 로봇 피지컬 AI 이쪽으로 가잖아요. 똑같이 결국에 AI 파생 쪽이에요. 자, 그래서 시장 내 저평가 구간이다 부담이 덜하다 하면서 지금 현재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을 빠르게 당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전부터 이 전략은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은 오늘 기준 내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다만 이제 벌써 12월 들어섰는데 조금은 일단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매크로적 이슈에 대한 이슈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당장 이제 이번 달 12월 1일 시작하면서 12월 초입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지금은 오늘 장 초반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내지는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BM과 같은 2차 전지와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제 12월 1일부터 QT, 긴축이 종료됩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다들 긍정적으로 시장 내 자금 더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약간 이 이야기 듣다 보면 재료가 너무 좋지 않나요? 그리고 좀 오래 들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그렇죠. 오래 들은 것 같죠. 약간 제 느낌에는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거 미끼가 너무 달다. 물 수밖에 없는 미끼다. 오히려 그걸로 빠지는 구실을 만들 수도 있다. 가능성은 충분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 12월 달 초입 구간에 QT 종료, 긴축 종료와 동시에 이제 FOMC로 연결되거든요. 네. FOMC도 물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파월 연준 의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증시가 속도 조절에 대해서 크게 의문을 가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 내년 6월 정도까지는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일을 벌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익 구간 내에서 결정만 완벽하게 된다. 시장의 안정성만 띄워준다라고 하면은 1000스닥이요, 1100스닥까지 넘어갈 겁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이제 그러면은 코스닥 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포트너에 편입해 왔었던 섹터들 종목군들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네, 저희는 2차 전지 바이오가 각광받을 때 먼저 바이오를 편입을 했었다가 비중을 좀 축소하자라는 의견을 보여주시고 로봇으로 바로 빠르게 좀 전환을 했었거든요. 가장 최근에 매수했던 우림 PTS부터 한번 볼게요. 11월 24일에 매수를 했었고요. 목표가도 달성했고 수익률은 4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47.6%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로봇주들 아직도 홀딩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주의 기로가 딱 이런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로봇주들에 대해서 일단 우린 PTS 같은 경우는 조선 쪽 공작기계 쪽 로봇입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해당 종목의 경우에도 지금 딱 차트만 보면서 우리 이야기할게요. 주봉입니다. 네. 주봉 기준으로 제가 딱 선 하나 그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주봉 형태 내에서 움직였었던 저항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증시 위치도 보시면은 이 저항대에 맞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다 이런 구간이에요. 지금 유동성 저금도 풀어주고 시장 증시 결국 연말 랠리 방향성으로 확정 지어진다 하면은 어디예요? 지난 과거처럼 다 돌파 나온 시점 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 말고도 우리 로봇 종목들 더 많죠. 아직도 수익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네. 한라캐스트도 한번 보실게요. 한라캐스트 오늘 또 추가 상승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한라캐스트도 볼게요. 자, 한라캐스트도 보면은 상장 이후로 지금 결국에 신고가 갱신한 상황입니다. 넘어갔어요. 중요 저항 때 결국에 뚫고 넘어갔죠. 지난 고가 자리입니다. 14,000원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지속적인 상승세가 기대된다. 현재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 LG 아니면 미국 향들까지 전체적으로 로봇 투여, 중국에선 이런 소식까지 나왔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너무 지금 과속된 거 아니냐, 과열된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거를 악재로 해석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중국 같은 경우 과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블 탑니다. 과거에 금운동 일어났었을 때도 기억하실 거예요. 금값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더 샀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투자에 대해서 과열 이야기가 나오면 더 붙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로봇 종목들 리뷰해드리면서 위치를 다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다 저항대 넘었습니다. 또 다음 SBB테크 볼게요. SBB테크도 약간 흐름이 비슷해요. 다 동일해요. 다 주봉이에요. 일봉 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 SBB테크도 지난 시간 우리가 바닥권 2만 원대에서 잡으면서 3만 원 돌파하면은 여기서부터 가는 자리입니다. 말씀드리면서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시작하면서부터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강세적으로 마찬가지 전체적인 이 로봇주들이 강세 진입 여부 구간에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적 이슈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대장주들과 함께 이제 중소형주들까지도 강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수급들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닉스가 이 한동안 매크로 시장 동안에는 못 갈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매크로 이슈가 붙어있는 증시 같은 경우 물론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에 나오면 같이 밀려버릴 가능성이 높지만 전일 기준으로 미장도 보시면은 엔비디아는 빠졌는데 인텔, 마이크론, 여타 반도체는 살리는 모습 보셨죠? 이게 뭔 얘기냐면은 가격 부담감이 있는 녀석들에 대해서만 좀 어느 정도 지금 하락 압박이 있다는 이야기고 아직 이 저평가 구간에서 돌림세로 넘어오고 있는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 부담이 덜하다. 이런 형태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로봇주들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저항대 돌파한 이후로부터 지지 구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목표가 그리고 현재 돌파까지 큰 수익률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2차 전지로 빠르게 넘어갈게요. 2차 전지요. 2차 전지입니다. 에코프로 바로 볼게요. 에코프로요. 자, 에코프로 오늘 기준으로 7%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기준 내에서 21 이평선 위로 안착을 했고 오늘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자리라면은 과연 이 단기 하향 추세 자리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최대 8% 정도까지 자리가 열려 있어요. 해당 자리를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오늘까지는 아마 여기까지 딱 붙일 건데 이제 이후부터 QT 종료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이제 미국장이 이제 많이 흔들릴 겁니다. 흔들리는 구간 동안에 그럼 이런 대형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흔들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흔들릴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상황에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비중에 대해서 조금 정도 축소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만약에 대형주들 쉬어간다라고 해서 중소형주들 개별 이슈들은 계속간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주국이 더 많은 로봇주를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VM 그리고 우리가 포트넷 편입해 놓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비중 완전히 매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홀딩하고 1100까지 끌고 가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하나 더 우리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봤으니까 바이오. 그렇죠. 바이오 하나 봐야죠. 네, 바이오 봐야죠. 21일에 매수를 했었던 리가캠 바이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는 수익률 13.5% 보여주고 있거든요. 로봇이랑 2차 전지는 다뤘고 바이오는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계속 홀딩이에요. 사실 페트론의 단기 이슈 가지고 좀 분위기가 나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법한데 결국엔 중장기로 문제도 없었을 뿐더러 리가켄바이오나 지금 바이오 종목들 결국에 소개시켜드린 종목 전체적으로 뭡니까? 코스닥 시총 상위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눌린다라고 해도 이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락분에 대해서 만약에 걱정을 한다고 해도 끼케야 5%에서 대략적으로 9%짜리입니다. 눌리면 뭐 한다?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계속해서 이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코스닥 포트를 유지하시면서 다만 어디 쪽에 비중을 더 실어하는가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쏴 올렸었던 바이오 종목보다 이제 후순위로 가고 있는 2차 전지 로봇 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로봇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잠시 후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전성기를 맞아 있는 현 시점에서 포트는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은 주도주 투자랑 같이 포트를 꾸려보신 분들은 바이오도 있으실 거고 2차 전지와 함께 로봇도 적당한 비중으로 잘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럼 오늘 들어가 볼 종목은 어딘지도 더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어디 들어가실 거예요? 로봇들이 이제 각 관절들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관절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관절을 제어하는 칩을 만드는 곳에 가져왔습니다. 필수겠죠. 최근 실적 개선세도 눈에 띄는 곳입니다. 현재가 9,28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아진엑스텍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진엑스텍입니다. 이 기업 꼭 보셔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꼭이요.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로봇 종목들 이슈 나올 때 삼성 이슈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는 과거 삼성전자의 이 육축 다관절 로봇에 대해서 또 공급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고 추가적으로 해외향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진엑스텍,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과 ASML 자회사인 ASM까지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로봇 전환, 반도체와 그리고 자동차 이런 산업들 군들 전체적으로 지금 로봇 전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고객사 보유가 굉장히 눈에 띄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국내 유일 모션 제어 전용 칩 제어기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모션 제어 전용 칩이라고 이야기하면 뇌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몸도 보시면은 이렇게 뇌를 통해서 신경 전달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관절을 움직이는 건데 자, 그럼 이 신경 전달이 바로 모션 제어 칩인 거예요. 무조건 있어야겠죠. 자, 근데 굳이 피지컬 AI가 아니라도 산업용 AI, 로봇 투입 확정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모션 제어 칩은 무조건 들어가죠. 어디든 쓰이겠네요. 어디든 쓰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장기적인 성장성이 유망한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설명드릴게요. 네. 자, 오늘 아진엑스텍 지난 2거래일 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기업 왜 가지고 나왔냐면은 보면서 SBB테크가 생각났어요. SBB테크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지금 보시면은 저항대 돌파하면서 2번 정도 더 쏘아 올렸었죠. 지금 아진엑스텍이 딱 이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항대도 돌파가 나왔고 앞선 과거 구간에서부터 긴 장기적인 다이버전스 형상 이후 반등 돌파 시도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더 간다 말씀 전해드리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목표가는 앞자리 바뀌어야죠. 11,000원까지 일단 저항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8,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아진엑스텍 편입합니다. 지금 현 시점 주가는 9,550원 선 지나가지고 있는데요. 11,000원 도달할 때까지 잘 홀딩 전략 가져가 보고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다시 쓰는 날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봇과 함께 2차 전지 바이오에 대한 전략 함께 가져가 봤습니다. 이런 전략들 토대로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